한동훈 전 위원장이요. 이렇게 관심을 받는 이유, 바로 언제 정치 무대에 복귀를 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 국민의힘 전대에 한 전 위원장이 출마를 하냐 마냐를 두고 연일 여러 말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사람의 발언이 눈에 띕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최근에 포함한 진윤이라는 얘기는 그냥 당의 그냥 주주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워딩을 그대로 전하면 한동훈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대통령과 관계는 파란일 것이다. 그리고 심각하게 얘기하면 당이 깨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든 그 지난 총선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그 대권을 향한 그 많은 그 조직을 만들어 놨죠. 가능하면은 빠른 시기에 그 전당대회나 그렇게 도전을 해서 당권을 거머쥐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이라는 것도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는 그 조직이 전국 각지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 조직을 한동훈 위원장 측으로 다 흡수가 됐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대 출마하면 당이 깨진다는 얘기. 그 이유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은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 간의 거리가 많이 벌어졌다라고 많이들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한 바구니에 두 사람이 담기기 어렵게 된 거 아니냐. 네. 이런 취지에서 한동훈 전 장관이 전당대회 출마까지 강행을 해버린다면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이라든지 이제 주변에 있는 인사들,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반발을 격심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전제에서 일단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사람 간의 거리는 멀어질 거라고 보는데 네. 이게 인간적 관계가 틀어져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네.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멀어질 거라고 봅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선 주자입니다. 분명히. 네. 근데 본인이 대선을 도전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늘에 있으면은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차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윤 대통령 입장도 뭐냐면 사실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 퇴임 후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사실 정권을 재창출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또 약속 대련 얘기하시는 겁니까? 약속 대련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거는 약속을 할 필요도 없어요. 네. 서로 간의 필요가 이미 맞아떨어지고 있고 셈법을 정확하게 갖고 있다면 자동적으로 서로 차별화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서로의 전략이 맞아떨어진다. 그렇습니다. 저는 나아가서 윤 대통령이 탈당을 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권을 잡는 이 시나리오까지도 가능하다. 근데 이것이 이제 양쪽 간의 윈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입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그럼 윤 대통령이 왜 탈당하느냐 했을 때 본인의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100명 이상이 필요한 거 아니냐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김건희 영부인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견을 나타내고 있지 않고 네. 이런 부분만 잘 방어를 해준다면 네. 그러면 서로 간에 이제 다른 길을 감으로써 오히려 윈윈하는 이런 그러면 것도 계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서로의 필요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굳이 당이 깨질 것까지는 없잖아요. 한 바구니에 둘을 같이 담을 수 없다라는 얘기는 이해는 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하면 서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당이 깨질 것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 윤 대통령 입장에서 어차피 그 여당이 굉장히 의석이 위축이 돼 있어요. 네. 그 여당이 업혀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초당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것만 하나만 보더라도 탈당 필요성이라는 게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윤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계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탈당을 해서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이라든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차별화를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이제 민주당의 차기 대선 승리를 막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럼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득이 되는 길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자꾸 싸움을 붙이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자꾸 여쭙는 건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심평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국적인 전국구 조직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 거대 조직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심평 변호사가 누굽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대를 늦춰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들었다는 말을 해서 또 언론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심평 변호사는 도대체 왜 자꾸 저런 발언들을 쏟아내는 건지 그거부터 좀 여쭙고 싶네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의아한데요. 심평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서 알려졌던 분이고 그런 역할로서 방송들에 계속 나오고 계시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과 조율이 된 이야기일까? 저는 사실은 팩트체크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이야기인지 좀
굉장히 의문이 있거든요. 지금 조금 아까 방송에서 한 이야기도 뭐냐면 이번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각 지역을 돌면서 어떤 본인만의 조직을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그 기존의 당원들을 만나면서 이 당원들을 본인의 조직을 흡수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역별로 어떤 새로운 그 조직들을 만들었다는 것인지 적어도 뭐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상의 카페에 지금 어제 팬클럽이 5만 명이 넘게 지금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거야말로 자발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심평 변호사가 한 얘기는 그것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심평 변호사가 한 얘기가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당원들, 기존의 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차기 지도자로서 한동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좀 듣고서는 과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무슨 의도로?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의문인데 심평 변호사가 본인 스스로 굉장히 어떠한 대통령의 비선이라든지 대통령과의 연결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하고 있는 수단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의 관계가 지금 저는 과거의 멘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저분께서 저렇게 방송을 계속 하시면서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게 보수에도 좀 유익한 것인가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그 심평 변호사가 말씀하시는 게요. 사실 여권에는 굉장히 노이즈가 됩니다. 그렇죠. 지난 1월 26일에는 무슨 궁정 쿠데타 운운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과연 그런 말씀을 원하시겠습니까? 궁정 쿠데타 운운하는 것은 대통령이 그 쿠데타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난 2월 2일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측에서 윤 대통령에서 한 위원장으로 권력이 이동하는 어떤 그랜드 플랜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그랜드 플랜이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기현 대표를 나가라고 하고 자기가 비대위원장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말 자체가 모순이 돼요. 자, 이번에 했다고 하는 말씀도요. 심평 변호사가 바로 얼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늦춰달라고 했다라고 했죠. 그런데 엊그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전국적인 조직을 흡수했대요. 그러면은 지금 전국적인 조직이 쫙 갖춰져 있으면은 뭐하러 전당대회를 늦춰달라고 합니까? 빨리 해도 본인이 나오면은 전당대회에서 이길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하시는 말씀들부터가 그 상호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심평 변호사의 어떤 메신저로서의 신뢰도를 높게 보지 않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여론조사에서도 유력한 대권 주자로 여권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인물이고 그리고 또 향후에 다시 또 당위로 복귀할 것이라는 건 본인도 정치에 이제 본격적으로 발을 들였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 인물이 조직과 어떤 관계나 관리를 하면 혹시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시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아마 심평 변호사가 말씀하고자 하는 취지는 윤 대통령에서 한 위원장으로 뭔가 권력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거를 것에 알리기 위한 포커스를 것이다. 두고 그 조직을 흡수했다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전국적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본인이 위에서 아래로 인위적으로 조직을 구축한 게 아니고 아래에서 자생적으로 팬클럽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중에 뭔가 개인적으로 혹은 일부 소 집단이 이제 옮겨가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무슨 뭐 의도적으로 전국적 조직을 구축해서 흡수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도 사실로 확인됐는지가 매우 불투명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두 분의 개인 의견을 전제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당 내의 중심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옮겨가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또 강 의원님은 또 비선으로서 본인의 존재감을 좀 알리는 식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 이런 개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런 분들의 저런 발언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점점 키워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존재감을 키워주고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심평 변호사는 과거의 멘토이지 지금의 멘토가 아니라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친윤 의원들과 지금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당이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결국 지금 국민의힘, 지금 한국 보수 정당을 지금 이 상황으로 만든 주축 세력들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는 보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수가 이렇게 될 때까지 자기의 자리에 안위만 지키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해온 분들이 지금의 현역 의원들 아니면 친윤 의원들로 전 불러지는 분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과 갈등을 일으킨다. 왜 그분들이 불편하겠습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약에 전당대회에 나오면 그분들에 대한 칼날을 들이댄다던가 네. 그분들에 대한 개혁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편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 갈등이 있다? 그럼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보수의 개혁을 바라는 분들이 보시기에 아주 좋은 방향으로 이미지 메이킹이 되고 있는 거다. 네. 그 이미지 메이킹을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만들어주고 있다. 네. 저는 그분들이 지금 잘못된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대 출마를 촉구하는 지지자들의
서명 운동 릴레이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하면 한 표를 본인들도 꼭 행사를 하겠다면서 당원 가입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총선 패배 이후에 이런 인기를 반영이라도 하듯이요. 지난 6일과 7일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대통령 후보 호감도 여론조사에서 37.3%로 이재명 대표가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26%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전히 식지 않는 지지자들의 인기 그리고 존재감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런 말을 하면 듣기 싫으시겠지만 패장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공격해서 연일 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언론의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는 인물이 있죠.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홍준표 시장이 SNS에 이런 말을 올렸습니다. 최근 한 전 위원장의 잘못을 지적한 이유라면서 최근에 한동훈 잘못 지적하는 건 지난 경선 때 저질렀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글을 시작합니다. 이 핵심은 바로 다음 문장입니다. 또다시 갑툭튀 나와서 대한민국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한동훈의 잘못 무능을 미리 알리고 있는 것이다. 자, 저기 또다시 갑툭튀. 그냥 갑툭튀가 아니라 또다시예요. 그러면 한 명이 또 떠오르죠.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대통령이 됐던 과거의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을 암시하면서 저렇게 말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또다시 갑툭튀는 이제 윤석열 시즌2가 한동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인데 근데 다만 우리나라는 대통령 5년 단임제거든요. 네. 홍준표 시장이 굳이 윤 대통령하고 그 뒤끝을 가지고 싸울 이유는 없고 오히려 최근에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거는 네.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싫지만 윤 대통령 지지층에 남아있는 쪽을 자기가 승계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공격하는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네. 이 정치라는 건 성동격서라서 이를테면 홍준표 시장이 공격하고 있는 것은 안철수 당선인이나 나경원 당선인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대세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뭐냐? 다음 경선은 홍준표 대 한동훈이에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걸 상수로 인정하고 그 대항마로 자기가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럼으로써 이제 다른 주자들,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해서 이쪽을 성동격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대 홍준표로 가겠다. 네. 이 얘기죠.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결과도 아까 나왔지만 지지층 쪽에서 인기가 사그라들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유력한 현실을 인정을 하는데 네.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잘 때려야 그의 대항마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홍준표 시장은 결승전까지는 아니고 이제 경선이니까 준결승이겠죠. 네. 준결승에서 만날 상대는 한동훈이다라는 걸 네. 붙여놓고 대신에 자기가 알겠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나경원 등등을 다 제끼고 알겠습니다. 준결승으로 가겠다. 이런 알겠습니다. 것이죠. 보통 이럴 때 개인 의견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그냥 개인 의견을 넘어서서 마치 홍준표 시장 안에 빙이 돼서 갔다 나온 것처럼 말씀을 해주셨어요. 들어갔다 나왔어요. 네. 송 의원님, 네. 지금 김수민 평론가의 저 분석을 동의하십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애둘러서 왔어요. 막 안철수 전 대표도 나오고 막 얘기가 계속 광범위하게 나왔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어쨌든 홍준표 시장의 그런 전략이 본인에게 하나도 득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네. 사실상 저렇게 되면 한국 시리즈나 플레이오프는커녕 준 플레이오프도 못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요, 저렇게 또다시 갑툭튀 운운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까지 이제 폄하하는 발언을 하면 여권 지지층 내에서 한동훈 위원장보다 대통령을 더 사랑하시는 분들도 저걸 좋아하지 않고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이 그동안에 한동훈 위원장을 워낙에 많이 저격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을 더 사랑하는 분들도 홍 시장을 좋아하지 않고 그다음에 방금 김수민 평론가가 지적해 주셨듯이 저 전략의 진짜 목적은 나경원 당선인, 안철수 의원, 오세훈 시장을 배제하는 것이라면 그분들의 지지층도 사실은 홍 시장은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네. 본인의 고유한 지지층만 갖고 싸워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 플레이오프도 못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진짜 속마음은 홍준표 시장 본인만 알고 있죠.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석을 제가 한번 의견을 여쭤봤습니다.